안녕하세요. 돈 벌어주는 중개사 정은호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9월 21일 날 그 조정지역 해제된 곳 요거에서 뭐가 달라지고 어떤 게 그 대출이나 주택수나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전에는 일단 서울은 이번에 보면은 서울은 어차피 똑같아요. 서울은 풀린 곳이 없고 일단은 세종이 일단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다는 게 좀 큰 특징일 것 같고, 일단 서울은 뭐 투기지역은 그냥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인근의 수도권 외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 인천 쪽하고 연수, 남동, 서, 그 다음에 세종 이렇게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도 101곳에서 60곳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한 41곳이 빠진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평택, 안성, 양주, 파주, 동두천,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 쪽하고 지금 청주 쪽도 빠졌어요. 천안 동남쪽, 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 뭐 포항, 창원, 성산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빠졌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면,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투기지역, 조정지역, 비규제기를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그죠? 9억 이하일 때 40%, 그죠? 40%. 그러니까 대출하고 취득세, 양도세 뭐 요게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좀 다른데, 그걸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9억 그 투기지역이었을 때는 9억 이하까지는 40%, 9억 초과는 20%, 그 다음에 15억 이상이면은 안 나왔죠? 아예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취득세도 보면은 2주택 이상부터는 뭐 8%, 그죠? 3주택은 12%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하고 이제 비규제가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똑같아. LTV 얘는 50%, 그 다음에 9억 초과가 30%예요. 조정 대상 지역은 30%고, 그 다음에 뭐 서민 실수요자 뭐 5억이야 70%인데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이 이제 취득세 중과예요.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 공제 배제, 그다음에 뭐 2주택자 이상 종부세 추가 과세 뭐 이런 합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에서 이제 요거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단 저쪽에서 이제 다 뭐 조정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 있잖아요. 그죠? 해제된 지역이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달라졌나,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보면은 요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데가 이제 비규제잖아요. 그죠? 비규제에 대한 특징이 뭐냐? 일단 LTV가 70%,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 뭐 2주택자, 3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없어요. 중과가 없고, 여기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건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필요 없고, 그죠? 그 다음에 2주택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분양권 했을 때 중도금 대출이 60%까지 가능하고, 그죠?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전입 의무도 없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거래 활성화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워낙 이제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쪽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금리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어제 0.75 올린 것 같아요. 7호 1%까지는 아니었는데 1%는 아니었는데 0.75. 그럼 지금 연속 3번에 걸쳐서 0.75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주거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소비도 감소하고 있고, 그죠?
이런 영향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빨리 발표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지금 지방 쪽이나 이쪽에서는 거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를 풀어도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해제를 일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남은 게 수도권, 그죠? 수도권하고 서울, 그죠? 서울이나 이쪽이 풀리면은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뭐 취득세 때문에 뭐 사람들이 사지를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비규제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신규주택 매수했을 때 기준주택 처분계약서 제출도 필요 없고 중도금 대출도 올라가고, 그죠? 1순위 청약할 때는 또 1순위 조건에서 세대 1까지 가능해요. 원래는 이제 세대 주가 해야 되는데 세대 1까지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가 없고 일반 세율이다. 3주택, 다주택자도 다 일반 세율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유 없이 거주 없이 보유 2년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 조건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주택이 있어도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 가능하고 계약 후 분양권 전매 가능. 그죠? 일단 요거는 이제 공공이 아니고 민간 택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70%까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그러니까 일반 세율이다. 그리고 양도세도 일반 세율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종부세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 배제, 그죠? 근데 비조정대상 지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 최대 30%까지 되고 2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의 기한 규제는 보면 조정대상 지역은 1주택, 그 다음에 1주택 세대, 그 다음에 주택 신규 구입 대출 원칙적으로 금지네. 근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는 또 가능했죠.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은 세대당 2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할 때 1주택 처분 조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그 2주택 취득세 중과, 그죠? 긴주는 조정 대상 지역은 8%, 그죠? 비조정 대상 지역은 3% 이하, 그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조정은 거주 2년 보유, 그죠? 그러면 이 비조정은 거주가 필요 없다. 보유만 2년을 하면 일반 세율로 간다. 그 다음에 청약에서의 1순위 조건은 조정대상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일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데 비조정은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12일 이상 납입만 하면 되고 지방은 5회만 하면 됩니다.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제 처분기한은 비조정은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좀 더 숨통이 트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에 대한 그 매매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이런 완화 정책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악재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작년에 매도하시려다 못하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웃긴 게요, 이렇게 이제 좀 내려가는 곡선을 그리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가격이 싸도 안 산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일단은 아까 핵심 규제, 비규제, 투기지역, 그 다음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봤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